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멸시와 배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아들의 약혼녀가 의심스러워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그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전 두 명의 한서윤을 만났죠. 한 명은 절 극진히 보살핀 천사, 다른 한 명은 절 바닥에 내동댕이 친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제 아들이 손을 잡고 들어온 여자는 이 모든 오해와 기막힌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하시면 강철 여제의 가장 통쾌한 복수와 선량한 이에게 돌아간 기적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강철 여제라고 부르더군요. 이 대한금융그룹 최고층 제 회장실에 앉으면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한눈에 다 들어오죠. 제 앞에는 이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있는데 전 제 책상 위에 먼지 하나, 서류 하나 흐트러진 꼴을 보지 못해요.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제 뒤편벽에는 제가 직접 쓴 심경여의 심경루하이 라는 붓글씨 액자가 걸려 있어요. 마음을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게 가지라는 뜻인데 전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왔죠. 그날도 전 여느 때처럼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박 비서가 올린 1차 보고서 한 장에 눈길이 머물렀죠.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프로필에 적힌 평범한 출신이라는 그 네 글자였죠. 그 단어 하나가 굳게 닫아두었던 40년도 더 된 그 끔찍했던 기억의 문을 기어이 열어젖히더군요. 제가 국내 굴지의 재벌가 바로 지금 이 집안에 시집왔을 때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골 잡화점 딸년이 감히 이 집 문턱을 넘어 사람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멸시했어요. 제 남편,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 아버지는 사람이 참 유약했죠.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절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독해져야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처럼 이빨을 갈면서 이 그룹을 통째로 삼켰고 결국 지금의 강철 여제가 된 거예요. 전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절박하게 만드는지 또 동시에 얼마나 무섭고 독한 야망을 품게 하는지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전 기회주의자들을 경멸해요. 특히 제 것을 탐내는 기회주의자는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죠. 전 보고서를 내려놓으면서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어요. 기회주의자는 용납 못해. 특히 내 아들 민준이 옆자리는 절대 안 되지. 그날 저녁이었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회장실로 들어오더군요. 제 아들 민준이는 절 닮아서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수려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꼭 죽은 제 남편을 닮아 유순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제 유일한 걱정거리죠. 녀석이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요. 전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일 얘기라면 보고서로 올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한서윤 씨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제 손이 서류 위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제가 쌀쌀맞게 되물었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거예요. 안 된다. 이유는 묻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냥 내 눈에 들지 않았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민준이가 그 순하디 순한 녀석이 난생 처음으로 제게 정면으로 맞서더군요. 서윤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소박하고 누구보다 효심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런 순진에 빠진 소리, 40년 전 제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똑같이 변호했죠. 정인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절대 야망 같은 거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유약한 남편은 절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한술 더 뜨더군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고집스러운 뒷모습에서 전 또 죽은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그저 입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당장 박 비서를 제 사무실로 호출했죠.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한서윤. 샅샅이 뒤져요. 지금 당장.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며칠이 지나고 박 비서가 아주 두툼한 새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보고서를 읽어내려 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박 비서,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아들놈은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이라는데 보고서에는 개인신용팀 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입사 5년 만에 초고속 승진. 게다가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더군요. 네, 회장님. 업계에서도 평판이 자자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야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의 출신 배경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머릿속에서 도무지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는 민준이가 말한 착하고 소박하고 효심 깊은 평범한 은행원. 다른 하나는 박 비서가 가져온 야심 넘치고 맹렬하며 실적이 의심스러운 시골 출신 팀장.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한서윤일 수 있죠? 아부는 박 비서가 가져온 야심 넘치고 순간 끔찍한 결론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설마,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년에게 단단히 홀린 거로군. 시골 출신이라는 그 배경을 무기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 순진한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저 의심스러운 실적, 분명 누군가의 뒤를 봐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올린 게 틀림없어. 제 아들 민준이가, 그 똑똑한 녀석이 사업은 잘하면서 어쩜 그리 여자 보는 눈은 제 아버지를 닮았는지. 전 그 꽃뱀에게 제 아들이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전 결심했어요. 이건 서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박 비서,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죠. 당장 시장에 가서 가장 허름하고 낡아빠진 옷으로 한 벌 구해와요.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귀찮은 오래된 금융상품 해직원으로 서류를 준비해. 내가 직접 그 한서윤 팀장이라는 애를 만나러 갈 테니까. 그날 밤 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어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야지. 내 아들은 이 어미가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박 비서가 준비해준 가장 낡고 색이 바랜 몸빼 바지에 꽃무늬 스웨터를 걸치고 손때 묻은 천 가방까지 둘러매고 집을 나섰어요. 완벽한 시골 노인의 행색이었죠.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그 문제의 장소에 도착하니 아침 10시인데도 로비는 이미 시장 바닥처럼 혼잡하더군요. 고함치는 고객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직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까지. 전 일부러 더 불안한 척 두리번거리며 번호표를 뽑았어요. 세상에, 대기 인원이 78명이더군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서 제 매서운 눈으로 직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저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또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한 직원은 고객이 뭘 물어보자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번호표 뽑으시라고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른 쪽 창구의 직원은 앞에 나이든 노인이 서 있는데도 서류에 코를 밟고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쯧쯧 속으로 혀를 찼죠. 역시 서비스직이란 다 이렇지. 저런 애들 중 하나가 내 며느리감이 될 뻔했다니. 그때였어요. 유독 한 창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돋보기를 찾는 할머니에게 자기 서랍에서 뭘 꺼내주더니 서류 작성하는 법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돕고 있더군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할머니가 등이 많이 굽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죠. 저런 직원도 있군. 요즘 애들답지 않게 꼼꼼하고 상냥해. 저 눈빛. 저건 가식이 아니야. 전 그 여직원을 유심히, 아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고 1시간 반이 다 되어 가더군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전 지쳐서 거의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죠. 이놈의 은행, 아주 사람 잡는구나. 그 잘난 팀장이라는 애는 이 와중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군. 제가 막 그렇게 중얼거릴 때였어요. 5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전 겨우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3번 창구로 절뚝이며 향했죠.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창구에 앉아 있는 건 제가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바로 그 상냥한 여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은 잔뜩 지친 제 행색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고,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제 팔을 부축해서는 우선 고객 창구라고 쓰인 쪽으로 저를 안내하더군요. 뒤에서 다른 고객들이 새치기 아니냐며 불만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푹신한 의자에 앉혔어요. 일단 물 한잔 하세요. 기다리시느라 기운 빠지셨겠다. 그러면서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까지 한 잔 떠다 주지 않겠어요? 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 정말이군.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야. 전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발, 제발. 거기에는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직원 한서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 이 아이였어. 내 아들 민준이가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머릿속이 순식간에 정리됐어요. 그래, 민준이는 분명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했지 팀장이라고는 안 했어. 그렇다면 박 비서의 보고서는 그 야심차다는 팀장도 이름이 한서윤이라는 건가? 이런 기막힌 우연이 전 안도감에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래, 보고서는 그 팀장을 조사한 거였고 내 아들은 이 천사 같은 직원을 사랑한 거였어. 하늘이 도왔다. 정말 다행이야. 전 차오르는 안도감과 기쁨을 억누르고 이 착한 아이를 상대로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천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일부러 물에 살짝 젖어 구겨진 낡은 통장을 꺼냈죠. 전 일부러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학생. 이게 말이야. 내가 시골에서 아들놈이 보내준 돈인데 이걸 좀 해지해야겠는데 도장도 잃어버렸고 말기도 어두워서 그 직원 한서윤은 그 너덜너덜한 통장을 보고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아들더니 마른 수건으로 젖은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도장 없으시면 서명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서류 새로 뽑아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완전히 무장해제됐어요. 됐다. 이 아이야. 이 아이라면 내 며느리로 조금도 손색이 없어. 그 모진 시집살이 내 고통을 되물림할 필요도 저 아이를 의심할 필요도 없겠어. 전 안심하고 그녀가 새로 뽑아준 서류에 서명을 하려고 막 펜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의 자동문이 윙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더군요. 제가 막 그 착한 아이, 아니,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준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펜 끝이 종이에 막 닿으려는데 윙 하고 은행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그 무리 가운데에는 딱 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은행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이고 강 회장님 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걸 보니 보통 VIP가 아닌 모양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 VIP들을 맞이하려는지 안쪽 VIP 룸에서 다른 여직원 하나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방금 전절을 도와준 그 상냥한 아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틀어올린 머리, 몸에 칼같이 딱 붙는 비싼 명품 정장,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게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가 로비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더니 직원들을 향해 아주 날카롭게 외치더군요.
모두 주목.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강 회장님 VIP 응대를 위해 일반 창구 업무를 잠시 중단합니다. 고객님들께 양해 구하고 대기시키세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전 직원 한서윤의 따뜻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싸늘한 기백에 전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쳐다봤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의 명찰에도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팀장 한서윤. 전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서윤, 이름이 같아. 두 명이었어. 그러자 즉시 제 아들 민준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이거였구나. 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이거였어. 내 아들 민준이가 사랑한 건 방금 전에 저 천사 같은 직원 한서윤이고, 박 비서가 가져온 그 야심차고 맹렬하다는 보고서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거만한 팀장 한서윤에 대한 거였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정말 다행이다. 하마터면 내 아들을 오해할 뻔했어.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 오만방자한 팀장 한서윤이 로비를 순찰하듯 걷다가 아직도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저와 직원 한서윤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미래 며느리에게 고함을 지르더군요. 한서윤 씨,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거래 중단하라고. 안 들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옆에 직원 한서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팀장님, 이 할머니, 거의 다 끝나셨어요. 서명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연세도 많으셔서 다시 오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자 그 팀장이라는 여자가 지금 토다는 거야? VIP가 기다리는데 할머니 사정이 중요해라며 직원 한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내 상사야.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직원 한서윤의 얼굴이 고통으로 살짝 일그러지는 걸 보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죠. 감히 내 며느리가 될 아이를 저렇게 대접해?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더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그만해. 내가 그냥 갈게. 내일 다시 오면 되지. 뭘. 이 착한 아가씨 괴롭히지 마. 전 일부러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좋아. 저 오만방자한 팀장년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제가 그렇게 비틀비틀 일어서는 척하다가 마침 저 강 회장이라는 사람을 VIP실로 모시기 위해 차 카트가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실수로 제 지팡이를 그 카트 바퀴 쪽으로 툭 떨어뜨렸죠. 쾅, 와르르, 난리가 났어요. 제 지팡이에 걸린 카트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강 회장 쪽으로 돌진했거든요. 뜨거운 커피와 녹차가 사방으로 튀었고 하필이면 강 회장의 비서가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 위로 그 모든 게 쏟아져 버렸어요. 서류가 순식간에 젖어 잉크가 번져나가는 걸 본 팀장 한서윤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더군요. 깍! 미친 노망난 할망구야. 아마 자기 실적이 눈앞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했겠죠. 경비 어딨어. 저 할망구 당장 끌어내. 너 지금 뭘 망쳤는지 알아? 내년 목숨값으로도 감당 못해. 그 순간 제 미래 며느리인 직원 한서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한테 달려오더니 제 앞을 막아서며 그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발 할머니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 팀장 한서윤은 네가 뭘 책임져. 50억이야. 50억이라고 소리치며 직원 한서윤을 거칠게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그리고 저 할망구, 당장 가족들 다 오라고 해. 전 재산을 팔아도 모자랄 줄 알아. 내가 오늘 너 고소할 거야.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경비들에게 멍청하게 서서 뭐해. 전현 당장 안 끌어내. 라고 소리치더니 급기야 자기가 직접 나서더군요. 더러우니까 꺼져. 그 여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쿵. 전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제 손에서 천 가방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낡은 손수건과 동전 몇 개가 바닥을 굴러다녔죠. 시끄럽던 은행 로비 전체가 그 순간 숨을 죽이더군요. 그렇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으니 시끄럽던 은행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게 느껴지더군요. 모두가 저 팀장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천 가방에서 굴러나온 동전 몇 개가 바닥에서 뱅그르르 도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지만 제 평생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그 위험을 목소리에 담아서 말했죠. 지금 감히 내게 손을 댄 게냐? 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젖은 서류 뭉치를 들고 분노하던 그 강 회장이라는 남자가 그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차림새는 분명 허름한 시골 노인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 바닥에서 자기를 올려다보는 그 형형한 눈빛은 그가 수십 년간 비위를 맞춰온 대한금융그룹의 강철 여제, 바로 제 눈빛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자기 회사의 자금줄이 사실상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반사적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회장님 하고 외칠 뻔하다가 제 차림새를 보고는 간신히 입을 막더군요. 지금 회장님이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위장 잠입? 설마 날 시험하시는 건가? 그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전 경비원이나 직원 한서윤의 부축도 다 마다했어요.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죠. 옷에 묻은 먼지 따위는 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그 팀장 한서윤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좋아. 날 고소하겠다고 했지? 어디 한번 해보렴. 법정에서 보자꾸나. 네가 오늘 내 눈앞에서 보인 그 천박함과 무례함을 내가 증언대에 서서 똑똑히 말해줄 테니. 그런데 그 팀장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분노에 눈이 멀어서인지 제 앞에 노인이 누구인지는커녕 바로 옆에선 VIP 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그녀는 여전히 악을 쓰더군요. 그래, 너 같은 거렁뱅이 고소한다고 어디 한번 내 늙은 뼈로 감방 구경이나 해봐. 이 더럽고 가난한 그 여자의 천박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는 젖은 서류를 허둥지둥 챙겨들며 목소리를 사시나무처럼 떨더군요. 됐소. 한 팀장. 일 크게 만들 거 없잖아. 그냥 서류가 좀 젖은 것뿐이야. 네, 내가 아주 바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소. 오늘 거래는 없던 걸로 합시다. 취소야. 강 회장은 비서들을 재촉하며 정말이지 도망치듯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50억짜리 실적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팀장 한서윤은 잠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그 모든 분노를 아직도 제 곁에서 떨고 있는 직원 한서윤과 저에게 돌리더군요. 봤어? 봤냐고. 저거지 같은 할망구랑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너 때문에 내 50억이 날아갔어. 꺼져.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천박한 여자를 벌레 보듯 차갑게 한번 훑어보고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직원 한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죠. 아까 저를 보호하려 했던 그 용감하고 착한 아이. 제 미래 며느리 말이에요. 전 그 아이를 향해 걱정 말라는 듯 격려와 만족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깊게 끄덕여 보였어요. 그리고 전 유유히 조금 전 바닥에 나동그라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을 걸어나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더군요. 박 비서가 대기시키고 있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마터면 아들 민준이가 저런 괴물 같은 년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칠 뻔했잖아요. 박 비서의 보고서는 정확했어요. 야심차고 맹렬한 팀장. 다만 대상이 틀렸을 뿐이죠.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제 아들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를 감싸려 했던 그 직원 한서윤의 용기. 그래요. 그 아이라면 됐어요. 그 아이라면 제 며느리로 우리 대한금융그룹의 안주인으로 손색이 없겠어요. 전망설이지 않고 즉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다. 네가 만나고 있다는 그 한서윤이란 아이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긴장해서 숨을 참는 게 느껴졌죠. 네, 어머니. 하지만 전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허락한다. 오늘 내가 직접 봤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들더구나. 아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내일 저녁 7시 늘 가던 엑스레스토랑으로 그 아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귀한 선물도 준비했으니. 전화를 끊고 박 비서가 건네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다음 날 저녁, 전 약속 장소인 서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운산의 VIP룸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강철 여제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이고 싶었죠. 그래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운 비취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우리 가문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옥 목걸이가 담긴 붉은색 비단함까지 앞에 놓고 기다렸어요. 어제 만났던 그 직원 한서윤의 상냥하고 용감했던 미소를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래, 저런 아이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방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제 아들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여성의 손을 잡고 들어섰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인사드려요. 제 약혼녀, 한서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죠. 그곳에 서 있는 건 어제 저를 보호해줬던 그 천사 같은 직원 한서윤이 아니었어요. 어제 저를 거렁뱅이라 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팀장 한서윤이었어요. 그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샤넬 원피스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어찌나 상냥하고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짓던지 아직 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입니다. 민준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데 쨍그랑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제야 그 팀장 한서윤이 시끄러웠는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제대로 보더군요. 어제의 그 초라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 차가운 눈빛,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소리에 민준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죠. 어머니, 서윤 씨, 왜 그러세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전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알지. 아주 잘 알지. 이 고귀하신 팀장님께서 어제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전 재산을 팔아도 모자란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시더구나. 전 더 이상 그 여자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팔을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왔죠. 민준아, 어찌 된 일이냐. 네가 말한 그 소박하고 착한 여자가 방금 저 여자였어? 민준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결국 모든 걸 실토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서윤 씨는 사실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지적이고 결단력 있고 야망 있는 여자예요. 전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여자를 싫어하실까봐 어머니의 승낙을 받고 싶어서 그냥 상냥하고 평범한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제 아들이 그 똑똑한 녀석이 저런 여자의 야망에 눈이 멀어 그 야망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40년 전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유약한 남편의 모습이 제 아들에게서 고스란히 겹쳐 보였어요. 전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깊은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죠.
내 놈은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손떼.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그날 밤 전 회장실로 돌아와 박 비서에게 불호령을 내렸어요. 박 비서, 당장 팀장 한서윤 그년의 초고속 승진 뒤에 뭐가 있는지 샅샅이 파내. 은행 계좌, 통신 기록, 주변 인물.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 이건 단순한 평판 조회가 아니었어요. 특수 감찰 수준이었죠. 그 여자의 자금 흐름, 최근 접촉 인물, 그리고 네, 제 아들 민준이와의 통화와 메시지 내역까지 전부 다요. 며칠 뒤 박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올리더군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야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팀장 한서윤은 지난 1년간 우리 대한금융그룹의 경쟁사인 미래 파이낸셜 측과 수십 차례나 비밀리에 접촉했더군요. 그 여자는 기업 스파이였어요. 순진에 빠진 제 아들 민준이에게 업무 참고를 핑계로 접근해서 대한해세순용의 2분기 투자 전략, 신규 MA 대상 리스트 같은 1급 기밀 정보들을 빼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미래 파이낸셜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챙겼죠. 신한은행에서의 그 탁월한 실적이라는 것도 미래 파이낸셜이 훔친 정보로 우리 고객사들을 빼내서 그 여자 실적으로 밀어준 거였고요. 전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뒤통수를 쳐. 전 즉시 인터폰을 눌렀어요. 강 회장, 나요. 어제 신한은행에서 아주 볼만한 구경을 했지. 강 회장 50억 계약서를 찢어버린 그 한 팀장 말이야. 그런 직원에게 내 파트너의 돈을 맡겨도 될지. 신한은행 측에 인사 리스크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 같군.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이 거의 비명을 지르더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박 비서가 보고하더군요. 강 회장이 50억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 주거래 은행을 옮기겠다며 신한은행 본사에 팀장 한서윤의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지목한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요. 최대 VIP 고객이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신한은행 본사가 뒤집혔죠. 당장 강남중앙지점의 모든 CCTV를 본사 감사팀으로 전송시켰고요. 그 CCTV에는 그 팀장 한서윤이 저를 밀치고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직원 한서윤을 협박하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 비서, 지금 즉시 내가 준 증거자료, 전부, 그 여자의 차명 계좌 내역, 경쟁사 접촉 기록, 민준에게서 빼낸 기밀 자료 리스트, 전부 금융수사대에 넘겨. 혐의는 기업 스파이 및 내부자 거래야. 전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지. 제가 시작한 게임의 마무리는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며칠 뒤 그 팀장 한서윤은 본사로부터 긴급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자기는 그저 그 강 회장 건 때문에 질책이나 좀 받는 수준일 거라고 아주 거만하게 예상했겠죠. 감사실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은행장과 법무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그 팀장에게 어제 제가 겪었던 CCTV 영상부터 보여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은행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대요. 한서윤 팀장, 본은행은 귀하의 비윤리적 행위와 은행에 끼친 심각한 금융 및 평판 손실에 대해 금일부로 귀하를 파면 조치한다. 그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파면이요. 고작 노인네 하나 밀쳤다고 라며 소리쳤다는군요. 그러자 법무팀장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며 말했대요. CCTV 확인 결과 고객 응대 문제는 차라리 사소한 건이었습니다. 귀하의 기업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선 알고 계시겠죠.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군요. 꼴쪽해도 그 여자는 자기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나와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세상이었던 그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 여자가 막 자동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딱 막아섰죠. 한서윤 씨,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기업 스파이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하고 그 여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죠. 그 여자가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전 제 아들 민준이를 바로잡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전 민준이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야단치지 않았죠.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박 비서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녀석의 눈앞에 말없이 내밀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경쟁사 임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그 여자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들. 민준이는 그 자료들을 한참이나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더군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철저한 이용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녀석이 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었고, 야망이라고 생각했던 건 파렴치한 범죄였던 거죠. 자기가 그 여자의 연인이 아니라 그저 목적을 위한 도구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민준이는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그 여자가 끼워준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거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40년 전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유약한 남편과 사람 보는 눈 없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스스로 깨달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전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죠. 그렇게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행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무렵 전 다시 그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을 찾아갔어요. 물론 이번에는 허름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대한금융그룹의 회장 윤정인 본 모습으로요. 검은색 세단이 은행 앞에 서고 박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지점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오더군요. 아마 팀장 한서윤의 어마어마한 스캔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전 그 지점장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직원 한서윤이 앉아 있었죠. 그 착한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저를 제 본 모습을 보더니 그리고 제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지점장을 보더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번에 그 할머니 혹시 엄청난 VIP였나? 나도 저 팀장처럼 잘리는 걸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곧장 그 아이의 창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아이는 거의 울기 직전이더군요. 전 제 지갑에서 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그 아이 앞 창구 위에 딱 올려놓았어요. 대한금융그룹 회장 윤정인, 직원 한서윤은 그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함 한 번, 제 얼굴 한 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서윤 씨, 지난번 그 혼란 속에서도 보여준 당신의 친절과 용기는 아주 귀한 것이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고 겨우 대답하더군요. 전 말을 이었어요. 방금 신용팀장 자리가 하나 비었소. 야망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 당신이 그 자리에 딱 어울릴 것 같군. 내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전 그 말을 남기고 뒤에서 저를 쫓아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지점장과 임원들을 뒤로하고 은행을 나섰어요. 차에 타기 전 유리창 너머로 얼핏 보니 그 직원 한서윤은 여전히 자기 가슴에 달린 직원 명찰과 제가 건넨 회장 윤정인 명함을 번갈아 보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 알 수 없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한 명은 오만함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용기를 보였어요. 결국 품격은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법이에요.